그렇다면 이런 상극인 사람과 같이 살거나 같이 일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혜도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상극이라는 게 있어요. 라디오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편한데요. 라디오 주파수가 맞는 경우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죠. 그런데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는 지직 하는 그런 잡음이 생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이런 충돌과 잡음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타로 상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타로를 봐주는 사람과 손님 간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이상한 파동 에너지가 타로 카드에 투영이 되고 맞지 않는 타로 카드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타로 마스터의 잘못도 아니고 손님의 잘못도 아니에요. 단지 파동 에너지, 주파수가 맞지 않을 뿐이에요. 이렇게 한번 크게 어긋난 상담을 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집에 돌아왔을 때 2, 3일 정도는 굉장히 몸이 힘들더라고요. 신기한 것은 상극인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요, 뭐 크게는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난다던가 아니면 집 밖에 나왔는데 휴대폰을 놓고 와서 다시 들어가야 한다던가 이런 징조가 있어요. 이런 상극인 사람을 또 만나면 대화 중에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집에 오면 뭔가 머리가 아픈 것 같고 좀 찜찜한 느낌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극인 사람과 같이 살거나 같이 일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째, 서로 안 될 운명으로 갑니다. 둘째, 한쪽은 안 될 운명으로 가고 다른 쪽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셋째, 한쪽은 안 될 운명으로 가고 다른 쪽은 잘 될 운명으로 가요. 앞에 나온 두 경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둘 다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지지만 마지막 경우가 문제예요. 마지막의 경우에는 나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나를 만나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입고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서 멀어지려고 하는데 자꾸 또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 있죠. 지금 머릿속에 한 명쯤은 생각이 나셨을 겁니다. 그 사람은요, 상극 중에서도 천적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멀어져야 되는데 단 안타까운 거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멀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상극인 관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피를 해야 되는데 그 회피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단박에 인연을 끊는 거고요. 둘째는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멀어지는 거고요. 셋째는 인연을 유지하되 함께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경우예요. 단박에 인연을 끊는 경우에는 서로가 암묵적으로 동의된 상태에서 결단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서히 인연을 멀어지게 해야 되는 경우는 만일 단박에 인연을 끊을 경우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결단력과 전략이 필요하죠. 그리고 만나는 시간, 인연은 유지하되 그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는 경우는 가족이나 직장 상사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극 회피의 핵심은 상대방의 파동 에너지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덜 받게 되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해외에 있더라도 그 사람과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파동 에너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은 좀 덜 봐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해야 될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난 그 사람의 파동 에너지를 차단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유리벽 같은 투명막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죠. 오늘은 상극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약하면 상극은 회피가 답입니다. 지금 상극인지 아닌지 궁금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제가 바로 타로 카드로 봐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이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속마음을 개인 타로 상담으로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상극인 것 같은 사람 한 명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있는 주황색, 보라색, 분홍색, 파란색, 검은색 5개의 원석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황색을 선택하신 분들, 여왕의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 사람은 아마 감정 기복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맞고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의 감정이 상하거나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나한테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극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이 사람의 감정 기복으로 내가 힘들 때가 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보라색을 선택하신 분들, 3번 칼카드, 일명 심장에 칼 꽂힌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는 상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상극일 수 있냐면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아끼는 마음 혹은 기대하는 바가 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배신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크게 나를 실망시키거나 아니면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나에게 손해나 아니면 상처를 주기 때문에 상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분홍색을 선택하신 분들, 5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이 두 사람은 커플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어도 행복하기보다는 뭔가 좀 쓸쓸하고 춥고 빈곤해 보이죠. 상극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나의 곁에 있지만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나 위로가 안 될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능력이나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상극은 아닙니다. 단 도움이 크게 안 될 뿐이에요. 네, 그러면 파란색을 선택하신 분들, 9번 더 허밋, 은둔자 카드가 나왔네요. 산에서 돛 닦는 도인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은 우선 고집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의도치 않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곤란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상극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특성상 어느 정도 이제 자기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과는 어울리기가 어렵고 만일 내가 이 사람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좋고 아니면 이 사람의 그런 코드나 성향을 내가 이해하고 품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검은색을 선택하신 분들, 네, 5번 칼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일명 패배자 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극 중에서도 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는 같이 함께 하면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피해나 혹은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무서운 것은 예상치 못한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는 천적 구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거리를 두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인간관계를 해야 소울님이 나중에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는 두 사람의 관계 외적인 제3의 변수로 인해서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 점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